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한국어 교육 이야기 시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한국어 교원이 필요하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원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고령화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도 너무 심각합니다. 저출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출생, 저출산 이 문제도 심각하고 고령화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어 교원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한국에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이 252만이에요. 그리고 재외 국민이 750만인데 한국에 일할 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보면은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만 한국어 센터들이 200여 개 이상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기업이 10,000개 정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한국에도 보면은 요즘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사회통합 운영기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계기관, 또 한국어 학당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대학에 보면 한국어 학당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또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한국에서는 3D 업종들 이거 잘 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저도 그걸 말할 자격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3D 업종에서 일해라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다 보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외 나가 보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이나 어촌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골에 아예 그 인구 소멸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정부가 농촌 거주 비자를 만들었어요. 농촌 거주 비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농촌 거주 비자. 그리고 영주권이라든지 국적에 대해서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처럼 이제는 한국도 점점 이민사회화 되는 거예요. 이민사회화.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에도 이제 이민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이미 일본은 이민 장관, 이민 장관이 있어요. 이민 담당 장관. 이것처럼 한국은 늦었어요. 일본은 이 출생률이 1.5 정도로 내려가니까 그때 이거는 쇼크다 해가지고 이 총리 그 부에다가 이민 담당 장관을 이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 늦었어요. 지금 0.8대인데요. 0.78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민청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이민청. 지금 요즘에 공수처 무슨 청 해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지금 팔려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저출산 고령화 문제예요.
이제 한국은 위험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그 야당의 한 의원이 뭐 출산하면 얼마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뭐 지자체에서도 출산하면 얼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 이게 뭐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뭐 허경영 후보 얘기하면은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터지니까 이거 그게 맞았네 요즘에 막 이러고 있어요. 예? 이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한국어 교원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이제 됩니다. 이제 보세요. 네, 한국이 아시아의 미국처럼 됩니다. 아시아의 미국, 아시아의 미국, 미국은 어때요? 다인종, 다문화, 그 다음에 다민족 국가죠. 이제 한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시아의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스스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도시 소멸이 일어나고 하니까 농촌 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을 유치하게 되고 한국에도 이민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민부가 이제 뭐 요즘에는 교육부 총리, 경제부 총리 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민부총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제 말이 틀리나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신지식인으로서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그리고 제가 이 분야에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제가 피부로 막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곧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는 한국도 이제는 뭐 외교부가 중요하게 될 거예요. 외교부. 그래서 외교부 총리, 네, 그리고 이민부 총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교육부는 이제 그냥 장관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부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부도 그냥 경제부 장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정말 다민족, 다인종, 그 다음에 다문화 국가가 되면서 외교와 그 다음에 이민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지방 분권해서 지방 정부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앞으로 지방 정부들이 외국인들 유치하고 외국 기업 유치하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이 지금 해외로 많이 나가 있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 지방 분권이 일어나면서 한국은 이제 각 지방 정부들이 특색 있는 정책, 입법권, 그 다음에 재정권, 행정권, 복지권을 갖게 되면서 점점 특색 있는 지방 정부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 정부는 이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허경영의 그 국민 배당금처럼 이제 기본소득제가 나오죠. 네, 국민 1인당 뭐 5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뭐 어디 지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외국인 위한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한국 교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한 복지국가가 됐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저도 했는데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하는 데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점점. 제 그 동영상 중에 사회복지사 활동 영역, 그 은퇴 후에 사회복지사 거기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이제 한국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한국어 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빨리 한국어 교원 취득하시고요.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외국어 공부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한국어 교원들의 처우 개선도 다양하게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